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민선 8기가 어느덧 2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지역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느덧 반환점을 돌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미래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은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서거석 교육감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2년이 그러게요. 지났습니다. 예. 교육감님은 저도 이제 행사장에 자주 가긴 합니다만 항상 빠지지 않고 우리 교육 가족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뛰셨죠? 감사합니다. 예. 만족스러운 성과도 있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지난 2년간 우리 전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이 저와 함께 그야말로 불철주야 숨가쁘게 달려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학력 신장, 네. 그리고 또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 또 미래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 준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예. 착착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역시 또 아쉬운 점도 있죠. 네네. 우선 우리 전북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한다면 역시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거, 학생 유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 전북의 교육력, 교육 경쟁력을 높여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를 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위해서 전북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예.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워서 우리 전북이 한국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 교육감님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은 현장의 목소리 들으시고 또 현장에서도 학부모나 교사들의 목소리 들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견들을 가장 많이 교육감님께 제안을 하십니까? 네, 제가 14개 시군을 이제 수시로 다니면서 네.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요약을 한다면 예. 크게 두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좀 제대로 시켜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아이들의 실력을 키워서 그 아이들이 수질과 적성에 따라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이라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수업 중심이라는 건 우리 학생들을 위한 학력 신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아마 이 내용은 선거 공약에서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2년 동안 해오셨는데 어떻게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습득을 해야만 제대로 생활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인권의 문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 전북의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너무 떨어졌다 하는 목소리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로부터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초학력이 얼마나 떨어졌나 또는 향상이 됐나는 것을 수시로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아이들의 학력을 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건강검진이나 마찬가지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발견이 되면 진단하고 또 치료도 하고, 그럼으로써 건강을 회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똑같은데 오랜 동안 기초학력 진단을 못 했어요. 예. 안 했죠. 그래서 작년에 3월 들어서 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진단 검사를 했습니다. 기초 학력에 관한 진단 예. 검사. 그랬더니 걱정했던 것대로
역시 상당히 심각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를 불문하고 한 3%에서 한 20%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것은 수준이 사실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예. 이제 비율을 든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구구단을 못 외는 정도가 기초학력 미달인데 그 학생이 20% 정도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더구나 일부 직업계고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미달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학업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라고 예.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것인데요. 그래서 작년 3월에 그런 결과를 놓고 이제 비상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땀을 좀 많이 흘리셨는데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 2교사제 예. 선생님을 2분 보내는 그렇죠. 거죠. 그 다음에 또 학습을 위한 튜터도 파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과 후에는 보충 학습 프로그램을 또 가동을 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남으라고 해서 직접 가르쳤어요. 그렇게 한 결과 12월에 그러니까 9개월 만에 다시 얼마나 향상이 됐나 해가지고 또 진단 평가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어요.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미달 학생의 반 정도가 그거를 벗어났어요. 예.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3분의 1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예. 이제 기초학력에 관한 한 이대로 진행을 하면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저도 있습니다. 뭐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있어서 예. 교육감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기초학력 진단 평가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무엇보다 아무래도 이제 초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일까요? 그렇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초등 총괄 평가를 시행을 하신 부분도 그런 기초학력 신장의 일환으로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유초, 중, 고가 있지만 유치원은 차치하고 초등학교 때 사실 모든 공부에 이제 학력에 기초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 초등학교 과목은 전부 기초 과목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초등에서 그 기본적으로 그 배워야 될 거, 또 성취해야 될 기준, 그것을 통과를 못하게 되면 사실은 중고등학교 다녀야 헛것이다. 이런 말이 통용이 될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수업 시간에 주로 그 시간에 지금 이야기한 거 배운 것을 이해하고 있나? 이것만 평가를 했어요. 네. 그 과정을 평가한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한 것이 사실 이 기억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달, 2달, 한 학기, 1년 지나서 뭘 배웠나 하면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그때까지 배운 것을 뭉뚱그려서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해요. 네네. 물론 그 평가를 하게 될 때 아이들이 또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실력도 향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거의 한 10년 만에 거의 이제 그 총괄 평가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반대 목소리, 우려 목소리가 있죠. 예, 예. 근데 그런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평가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나 선생님이나 그런 평가가 있어야만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사실 인간은 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기 점검이 필요한 존재인데 내 스스로 점검을 못하면 다른 사람이 점검을 하겠다고 나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점검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건데 아이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뭐가 부족한지 뭐가 또 충분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선생님도 뭘 가르쳤는데 잘 가르쳤는지 그렇죠. 못 가르쳤는지 잘
이것이 아이들이 가르쳤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 수업 방법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점검의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점에서도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교육감님, 교사들은 잘 가르치고 싶은데요. 예. 업무가 너무 많다고 얘기들 하시잖아요. 들으셨죠? 예. 그래서 교육감님 선제적으로 교사 업무 경감 대책을 또 내놓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좀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중요한 업무는 가르치는 것과 지도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건데 이제 가르치는 것, 수업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거기에만 전념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행정 업무가 많아요. 대학 같으면 조교 선생이 있어서 조교 선생님이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있고 또 행정실도 별도로 있어서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 교사들의 업무가 많다. 네. 그런 지적이 쭉 있어 왔어요. 저도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줄여드릴까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우리 전북 교육이 그동안에 너무 뒤처진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처진 전북 교육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데 업무들이 다른 데서는 하는데 우리가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데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또 따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더 늘어났죠. 예를 들면 지금 학력 신장과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학력 경시 풍조가 만연돼 있었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일단은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보면 업무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교권을 학생인권과 같이 균형을 맞추려면 또 거기에 따라서 학생인권 센터를 뭐 교육인권 센터로 바꾼다든가 또 일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AI를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을 수업에 접목을 하려고 보니까 나눠주는 업무도 있죠. 또 교사가 연수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뭐 이런 것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뭐 돌봄 업무, 교육 협력, 학생 해외 연수도 전에 없던 거를 지금 새로 만들었고 또 에듀페이라고 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게 새로 생겼어요. 네네. 이런 새로운 업무들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됐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과감하게 줄일 것 줄이고 또 우리 지원청에서 떠안을 것은 또 과감하게 떠안고 이런 저희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예. 아울러서 또 전북 교육 인권 조례를 제정해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또 여러 정책들도 지금 함께 마련이 돼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생 인권도 중요하고 예. 또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우리가 보호하고 존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교권이 바로 서야만 수업도 학생 지도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제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 3월에 교육 인권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 인권 조례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 인권 조례도 있어 교권을 보호하는 걸로. 그리고 학생 인권 센터만 있었는데 그것을 확대 개편해서 교육 인권 센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학생 인권부가 있고 교직원부가 있고 동시에 고려하는 걸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전북이 예. 전국에서도 교권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작년 8월에는 또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악성 민원 학부모들의 일부 악성 민원이 문제인데 학부모들의 그런 민원은 기본적으로 교장 책임으로 한다. 네. 그리고 또 그 교사들에게는 안심 번호를 하나 제공을 하고 또 상담을 할 때는 녹화가 가능한 별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상담을 하도록 하고 또 이제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법률적인 지원도 해주고 또 경찰서에 갈 일이 있으면 같이 변호사가 대동도 하고 네. 또 필요한 이 돈도 지원을 해드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아이비 교육이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 학교들을 지금 선정하고 있고 예. 역시 이제 많은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교육의 방향성이 왜 그런 것인가 한 번 더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교육의 문제점, 예. 맹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역시 수업의 방법, 평가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수업 방법이 주로 이게 지식 전달하는 주입식이 주가 되고,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다양한 수업 방법을 거기에 병용하고 있는 게 맞는데, 예.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이제 평가도 주로 이 선택형 객관식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예. 일부 지금 서술형도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일찍이 그 스위스에서 스위스 하면 거기에 이제 제네바 같은 경우에 그 외교관들이 많고 거기에 뭡니까 그 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다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거기서 좀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외교관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대로 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네, 네. 고안을 해낸 것이 바로 이너내셔널 바칼로레아 수업 방식이 토론식 그리고 또 평가가 논술과 서술형으로 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켜서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한 6천 개 학교 그리고 159개 나라에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로 영어권에서는 거의 뭐 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역시 아시아권 중에서 영어권 그러면 싱가포르잖아요. 네, 네. 싱가포르하고 일본, 중국 그리고 최근에 몽골이 또 거기에 눈을 떠가지고 그런 정도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그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가 좀 늦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나라에서는 대구와 제주 제주가. 이쪽에서 좀 앞서가고 있고 한 5년 전부터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와 금년 초에 걸쳐 가지고 그 외에 한 7개 지역의 교육청이 현재 이 제도를 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아이비 교육에 관심 있는 학교들 신청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이 선정이 됐더군요. 네, 이제 아이비 교육에 관심이 있다. 네네. 하고 의사표시를 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해 나가는 학교가 관심 학교거든요. 예. 2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초, 중, 고가 있습니다만 지금 선생님들 사이에서 많은 그 관심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예.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교육에 새로운 바람이 일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완주에 있는 화산중학교가 첫 그 시범 학교 신청이 돼서 이제 제가 현장 취재를 해보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바람직한 교육 방향이겠다. 그런데 우리 단순히 현재 제도에서 바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교육청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그 수업 방식과 평가 방식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양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연수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지금 금년 초부터 45분의 선생님을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선생님을 연수시키는 기관에 예. 지금 위탁을 해서 현재 그분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또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것도 아울러서 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교육청의 또 직제에 그 아이비를 담당하는 그런 전문가들 예. 이런 분들을 지금 현재 한 2분 정도 있습니다만 이분을 더 확대를 해서 지금 한 5분 정도로 늘릴 계획을 네.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비 교육을 우리가 시켜보겠다라고 지원하는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음.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교육감님 서두에 우리 이제 학령인구 유출 감소 말씀하셨잖아요. 대학 총장 하시면서도 정말 전북대를 국내 우수한 대학 또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데 심지어 대학생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만 떠나는 줄 알았는데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떠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요즘에 느끼거든요. 실제로 이 보완책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우리 지역의 교육력, 예. 이제 교육 경쟁력을 높여서 다른 데로 떠나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또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꼭 그 국영수 사과만 잘하는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외에 다른 분야, 예체능까지 포함해서 어떤 분야든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맞춰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겠다.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안심을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은 우리 학교 교육의 내실을 기해서 아까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수업의 질적 수준도 높이고 네. 또 그 진로 진학 지도도 더 활성화시키고 또 진학 설명회 입시 상담 이런 것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확충을 해서 아이들이 잔류할 수 있도록 아니 외부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예. 10대 교육 과제를 살펴보니까 소유와 차별이 없는 모두를 위한 특수학교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이건 어떤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모두를 위한 예. 교육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사실은 공립, 사립 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 도민의 똑같은 아이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다음에 장애, 비장애에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출생률이 예. 낮다라고만 탄식을 하고 있을 뿐이지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 이제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비로소 학부모 부담금을 없앴거든요. 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왜 없애느냐 또 이렇게 딴지를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출생률이 낮다고만 하지 말고 아이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공립은 무료인데 무상인데 사립은 무상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똑같은 도민의 아이들인데. 근데 장애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런 배려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전북 내에 특수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만은 한결같이 오래된 학교예요. 야. 건물도 아주 노후돼 있고 거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우리가 보완을 더 해야 될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제가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 곳까지 가야 되고 부모들이 말이 그렇지 굉장히 그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수학교를 4개를 세웁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전주, 또 다른 하나는 장수, 동부권에, 그리고 군산, 그리고 김제와 부안 사이에다가 또 하나 해서 4개를 짓는데요. 김제, 부안은 현재 부지 물색 중이고 나머지 3곳은 전부 설계 중이거나 지금 이미 착공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6년이나 27년도에는 대체적으로 다 완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장애 아이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교육을 받을 그런 권리를 충족시켜 주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 아이들에 대해서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도교육청 소속을 해가지고 장애인 오케스트라단을 어. 창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자, 민선 8기 2년의 반환점을 맞아서 서구석 교육감님과 함께 우리 전국 교육의 현 주소 또 미래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정말 2년 빨리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2년 사이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 말씀하셨고요. 아울러 글로벌 해외 연수,
또 다양한 스마트 기기 보급, 또 학력 신장을 위한 진단 평가 이후의 보완점들, 이제 교사들의 업무 경감, 뭐 여러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계시는데 2년은 이제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까도 궁금합니다. 네, 지난 2년간 전북 교육을 확 바꾸는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앞으로 씨를 뿌리고 또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더더욱 분발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네. 황무지에 씨를 뿌리고 꽃을 피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꿋꿋하게 그걸 헤쳐나가서 우리 전북 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생각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워 우리 전북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청 출범 이후 또 민선 8기 2년의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교육감님 모시고 전북 교육의 현 주소를 살펴봤습니다. 들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서고서 교육감님의 가장 반길 만한 정책 중에 하나는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력 신장을 조금 더 앞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평가를 통해서 서열화하고 부추기고 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기초교육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남은 2년도 계속해서 좀 그런 모습의 발전, 변화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주신 수신료로 함께했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